스크럼의 힘, 5가지 역량이 만드는 스크럼의 힘. 뭘까요? 배동철, 기업 글로벌 전략 컨설턴트, 대한민국 1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인스타트 상임 대표, 아시아 등등등등 미국 브릿지 최연소 기업가로서 외화획득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0년 재팬타임즈 선정 아시아를 이끌 100인의 CEO에 오르기도 했다. 저자는 지난 30년 동안의 크고 작은 기업을 창업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얻은 기이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 공조 2020년 부의 전쟁인 아시아, 2030년 부의 미래 지도는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대단한 작가이시군요. 스크럼의 힘. 한번 읽어봅시다. 배동철. 5가지 역량이 만드는 단단한 성장. 이렇게 했네요. 추천의 글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이전에 한 세기쯤 걸리던 변화가 고작 1, 2년에 숨가쁘게 일어나는 지경이다. 그러나 이 변화를 읽어내고 그 변화의 핵심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남는 게 현실이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이 책은 기존의 수많은 자기개발서나 미래 예측서와는 달리 주체적이면서도 탁월한 결실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빠른 변화가 주는 새로운 미래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통찰력과 순발력, 인간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공감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더 나은 힘과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와 몸을 쓰는 법이 달라져야 변화하는 미래의 자아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보다 높고 어은 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 책은 흔하지가 않다. 가치 있는 비전이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 명의 스크럼은 어깨의 동무다. 민첩하고 기민하되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결합이다. 조직 문화가 가볍고 유연하여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뭉칠 수 있는 방식이다. 저자는 다양한 능력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서 협업이 되는 스크럼의 조직과 운용이 미래에 대응하고 보다 더 나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전문적인 분야마저도 인간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인공지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커리어 설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흔한 자기개발 서류와 달리 책들과 원하는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일치시키면서 돈이 아는 사람에 집중하고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하는 당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이렇게 멋진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합천곡이다. 김경지 인문학자. 또 추천의 글은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래서 스크럼의 원리, 진대제, 175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사색의 향기의 목표 중 하나는 관계 증진이다. 관계 증진. 이영준. 미래 변화가 빠르다.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변혁의 시대다. 챗 GPT를 동행 포함하여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생활 방식, 인간의 역량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요구한다. 미래 방향이 바뀔 때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스크럼이 필요하다. 최윤식.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책이 나와서 기쁘다. 센싱 등등. 첫 장을 읽었을 때 대학 시절에 알았다면은 안타까웠고 중간까지 읽었을 때 창업할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이라고 한탄했지만은 책을 덮으며 이라도 읽어서 다행이다 라고 외친다. 이수영.
롱테일 대표이사 있네요. 변화의 물결은 파도가 아니라 해일이다. 무엇을 밟고 올 것인가? 두 번째에서는 누구와 스크럼을 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이렇게 변화의 물결은 파도가 아니라 해일이다. 내가 왜 대학을 다니고 있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대학이다 무슨 소용인가? 그동안 사람들이 길을 쓰고 대학을 가려다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서입니다. 대학 졸업장은 곧 취업의 필수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떨까요? 무한 경쟁사회에서 나를 내세울 만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스펙을 얼마나 쌓아야 내가 기업의 눈에 들까? 아르바이트. 온갖 걱정에 마음속 깊이 따리를 틉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입니다. 희망 직장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등등등등. 최근 늘어난 청년 취업자 가운데서 임시직 증가분은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도 이제는 포기한 모양입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뉴노멀 시대입니다. 40대 은퇴 시대. 직장인이라고 다를까요? 직장인들 역시 불안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만 생각하면 가슴이 갑갑하게 조여오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에서 죽기보다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매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합니다. 열정도 떨어졌고 매일 똑같은 업무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쉽게 퇴사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계와 가족을 생각하면 망설여지죠. 그래서 끝없는 고민에 빠집니다. 힘들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회사의 평균 수명도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49.3세라 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 더욱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에 머무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퇴사 압력도 점점 거세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곳저곳 이력을 넣어보지만 나이 제한에 걸리고 연봉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설사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은 결국 40대 후반이 되면 회사라는 커다란 우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창업자의 불안은 더 심합니다. 창업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고민들이 밀려옵니다. 내 아이디어가 과연 시장에서 통할까? 녹록지 않은 현실을 통계가 말해줍니다. 한 해에 90만 곳이 창업하고 70만 곳이 폐업합니다.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 미만이고 10년 생존율은 16%에 불과합니다. 10개의 기업이 창업하면 오전 내 7개의 기업이 사라집니다. 10년 후에는 겨우 한두 개의 기업만 남습니다. 일단 창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창업자가 가진 현금이나 신용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서 모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현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벤처캐피털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설 범인이 약 8만 개이고 그중에 소위 청년 창업이 2만 2천 개 수준인데 반해서 2019년의 투자 건수는 단 615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성공한 국내 1세대 벤처 창업자들이 투자에 뛰어들면서 만들어낸 학맥과 인맥이 투자 소외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네이버 소프트뱅크 벤처스처럼 대형 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가의 상당수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스테크, 카이스트 또는 해외 유명 대학 출신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학맥과 인맥이 스타트업 투자 유치의 결정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나지 못하면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도 초기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는 필요한 인재의 부족이나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회사가 정말로 필요한 경력직 고급 인력이 출발한 스타트업에 쉽게 올 리가 없고
신입사원을 뽑아서 힘들게 교육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가 일소입니다. 등등등등. 어느 날 문득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창직이 출발이다. 창직. 참 어려운 녹록지 않은 이런 현실이 해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단히 개인이 되고 단단한 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방금론에 앞서 앞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생존을 위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바로 창직입니다. 이 단어가 다소 생소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창직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직과 창직의 차이, job creation, 구직, job seeking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직업을 찾으면 구직이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창직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창직을 개인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하여 경제적, 예술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창조해 내므로써 창조적으로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주도적인 직업과 일자리를 개척하는 활동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창직협회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적성 분야에서 재능과 능력에 맞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발굴하여 노동시장에 보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과거에 1인 창조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직종이 예술 및 문화 쪽에 치우쳐 있고 이런 기업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강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창직을 하는 분들은 1인 기업보다도 팀을 구성하거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창직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팀이나 네트워크를 이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롭게 직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직은 또 창업과는 다릅니다. 창업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자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확률도 높죠. 반면에 창직은 신직업 또는 신직무의 발굴을 통해서 취업이나 자유업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등등. 이렇게 여러분이 창직에 주목해야 하는 주목해야 하는 큰 이유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곧 사라질 수 있다. 은퇴 후에도 40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부를 쌓을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리고 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비즈니스 세계는 창직 진화적이며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심층적인 힘은 정부와 사람의 일과 사물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심층적인 원동력이 가공할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직업 변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심층 원동력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존 관념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정보가 변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의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기술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정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많이 분석합니다. 소위 ST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기준, 즉 정보와 사람, 사물의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가 조각조각 나뉘고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책이 디지털화되면서 책의 내용이 조각조각 나뉘어서 인터넷을 떠도옵니다. 지상파 뉴스가 꼭지별로 나뉘어서 인터넷에 오릅니다. 예능 방송 하이라이트는 쪼개져 나옵니다. 과거에는 무의미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일상 정보입니다. 매일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야외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나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2016년 행정자치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미 한국은 공공 CCTV 약 74만 대, 건물 내 CCTV가 약 76만 대, 자동차 블랙박스는 450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늘었겠죠. 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은 공공 CCTV는 약 145만 대로 2배나 늘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CCTV에 찍히는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평균 83.1회,
심지어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꼴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CCTV 정보는 범법자 식별하고 추적합니다. 감시당한다는 불편한 감정을 느낀 분들이라면 집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집도어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최근에 집에도 홈 CCTV가 장만된 사람이 많으니 자는 시간까지 24시간 CCTV로 기록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내가 가족들과 하는 말이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까지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그 감시자는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나의 말을 엿듣고 분석하고 기록해서 학습하고 응용합니다. 이미 지난 2019년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나를 따라다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나의 행적이 디지털로 고스란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흔적, 소위 디지털 발자국은 모두 추적되고 기록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쌓입니다. 인공지능은 그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한 번 본 상품이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나를 쫓아다니며 봐달라고 졸라댑니다. 여러분의 PC 화면 한쪽에서 지난번 클릭했던 이런저런 광고가 얼굴을 빼꼼히 들이밀고 있을 겁니다. 정부는 이제 인간의 감각이 미치지 않는 것까지 기록합니다. 구글은 전 세계 도로 구석구석을 카메라가 달린 차량으로 누비며 세상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속까지 디지털로 기록하고 있죠. 하늘 위에서도 저 궤도 인공위성이 자동차의 위치, 항만, 컨테이너 숫자, 유통업체의 주차장 현황, 원유 저장 현황, 농작물 성장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원유나 농산물 가격까지 예측해냅니다. 심지어 살아 숨쉬는 사람의 신체 정보까지 디지털로 복제해 아바타 환자를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마라고요? 여러분의 생체 정보 역시 이미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결제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생체 정보는 기업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랭커스는 정맥이나 홍채 인증을 통해서 ATM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손바닥 정맥 정보를 등록하면 공항에서 별도 등록 및 신분증 확인 없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탄생했습니다. 지금 땅 위에서, 하늘에서, 바다 밑에서, 그리고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종류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쪼개지고 확산하며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의 자전은 빠르다. 이렇게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크게 네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정보의 생산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바뀝니다. 온라인 트래킹이나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분석, 조합해서 예측한 결과물의 질은 인간이 생산한 정보의 질보다도 월등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보와 우리 관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정보의 축적의 생산의 주체였다면 다가올 미래 인간은 정보의 관리와 활용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정보의 지식화가 아닌 정보의 지혜화가 중심으로 떠오르는 사회가 됩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정보의 유통기한도 무척 짧아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고 연결되면서 동시에 빠르게 소멸하고 변형됩니다. 이미 공과대학에서는 1년만 지나도 선배들의 교재를 물려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30일만 지나도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의 정보가 내일은 쓰레기가 됩니다. 끊임없는 세상을 관찰하고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단순한 미세여우가 아닙니다. 생존의 언어입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물 네트워크를 타고 역동적으로 뻗어나갑니다. 디지털화 이전의 정보는 책이나 종이 그리고 인간의 감각에 의지해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변신한 정보는 TV, PC, 스마트폰, 자동차는 물론 냉장고, 거울, 책상, 컵, 신발, 옷 등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디지털화는 현실 세계를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세계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메타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정보가 완전히 디지털화한 세상입니다. 현실을 완벽히 복제하고 더 나아가서 현실 지구에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확장된 세상까지 펼쳐집니다. 거대한 디지털 지구가 지금 서서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세계의 시뮬레이션 판타지의 세계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미리 체험하거나 상상 속의 세계를 가상의 이미지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각하고 만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해집니다.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 끊임없이 정보를 갱신하고 습득하는 힘, 정보의 맥락을 만들고 전달하는 힘, 새로운 정보를 생각하고 만드는 힘, 이 네 가지를 미래를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정보 활용력, 습득력, 전달력, 창출력.